이명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국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봉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지금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요? 처음 보신 분 한 번만 손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부분 두 번씩 보셨고. 그리고 혹시 여러 번 보신 분도 한 번 이렇게 손. 와. 진짜 덕분에 영화가.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아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러 번 봐주셔서 제가 관객분들의 얼굴을 진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시작 전에 하고 싶었고요. 약간 그래서 좀 가족 같은 느낌이 나서 저희가 GV를 많이 하는데 진행자 없이 전에 한번 이렇게 저희들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간에 껴서 질문해 주셨던 것도 되게 재미있는 GV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영화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생각나시거나 하면 그냥 언제든지 껴서 말씀해 주시면 작으니까 좀 소박하고 다감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가 대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분들한테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영화를 GV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셨을 때 그 많은 대사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거나 하는 대사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대사가 진짜 많긴 많죠. 이게 좀 매번 떠오르고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대사가 많은 것처럼 매번 달라요. 오늘은 그 대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끝까지 뭐든 해내면 다 대단하다고 그 말이 요즘 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것을 끝까지 어쨌든 결과가 어쨌든 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용기 있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서 그게 지금 떠오릅니다. 하성욱 배우. 평소랑 다른 대사 장면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재밌는 거 하려고 하니까 재밌는 거 생각이 하려고 멋있는 거 하려고. 근데 뭐 특별한 대사라기보다 장면 같은 건데 제가 자다 깨가지고 광화문?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요즘 또 날씨도 그때 3부 여기 나온 영화의 3부처럼 비슷한 날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광화문 일대 간다는 그 생각이 오늘 유독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요. 제가 한 대사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대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대사가 늘 GV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그 대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아무 얘기도 아닌데 녹색 야상? 하상욱 배우랑 이명아 배우가 횡단보도 건널 때 녹색 야상하고 본인이 반문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 기억하는데 왜 양털 녹색 야상 있잖아 했을 때 자기 옷인데도 녹색 야상이라고 갸우뚱하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좀 마음에 저는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까먹었지만 이 사람의 입었던 옷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점에서도 약간 좀 애틋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대사 쓸 때 이제 이명아 배우와 친구 사이인데 녹색 야상이 있으세요. 그거 얼마 전에 버렸어. 아 진짜요? 당근 말고? 당근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거의 엉덩이가 해질 때까지 가지고 아, 당근으로도 안 돼서 버렸어요.
제가 근데 버릴 때 약간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녹색 야상이라는 걸 저도 아니까 괜히 그거 입을 때마다 의미 부여를 하고는 했는데 그것도 버리고 제가 근데 좀 잘 버려요. 그 달팽이 때 입었던 원피스도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버렸어. 사가요? 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으시 처음 따라했어요. 그렇게 웃으시길래. 네. 네, 저희가 좀 이렇습니다. 아마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떠올랐고요. 혹시나 그 관객분들 중에서 영화를 보셨을 때 좀 저는 이 대사가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괜찮으시다면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해찬님. 네.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실. 제가 말하면 될까요? 네, 다 기억에 들릴까요? 남는. 네. 좀 크게 말할게요. 네. 마이크 하셔도 돼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게 대사는 아닌데 그 산막에서 처음에 이명화 배우님이 비가 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쨍한 낮이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늘 날씨 막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성 배우님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택시에서 헤어진 뒤에 하성우 배우님이 연기한 남자가 또 비가 뭔가 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사라기보다는 장면이네요. 저도 그 장면 참 좋아해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이막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제 친구가 이막에 나와가지고 이막에 그럼 나와. 박봉준 배우도 한번 이렇게. 아니 지목은 못하겠고. 아 진짜요? 이막에 뭐 담배 피시고 겉담배요. 그 명확하게 좋은 연기였죠 그게. 팀장이 필 수 있는 이런. 저는 겉담배. 네. 제가 겉담배 폈죠. 왜 그러셨어요? 그랬어. 팀장이 근데 그렇게 막 어색하게 해놓고서는 저 담배 한 대만 이러고서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비흡연자여가지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하죠. 그러셨구나. 거기 너무 맛있게. 저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 팀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의도가 또. 네, 그렇죠. 하성욱 배우님도 한번 본인 파트에서 뭘? 박봉준 배우처럼 궁금하신 관객분들에게 있으신지. 있으신가요? 뭐 그건 그렇고 그 노래가 듣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항상 우려되고 걱정되는. 너무 잘 부르셨어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계속 확인받아야 이게 안정이 된달까.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처음 보신 분의 영화의 감상평도 좀 궁금하고 많이 보셨을 때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시는 이유가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관객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여쭤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로서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주셔서 좀 놀라긴 했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 번 보신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용기를 내서 한번. 네, 용기를 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저 막 친구가 찌르는데. 혹시 몇 번 보신 거예요? 지금이 두 번째고 아. 두 개 더 예매했어요. 진짜요? 뭐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화가 이렇게 되게 조용한 영화라 관객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일단 너무 멋있었어? 봤는데 좋아한다. 아 참. 아, 네네. 감사합니다. 박봉준 배우가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가 저희가 막 이렇게 아직 저희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배우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배우분들을 주목해 주신다면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이제 영화도 많이 이제 보시고 GV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다시 찍는다면 좀 어떻게 좋은 하고 질문이네요. 싶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 이거는 제가 영화 찍으면서도 하는 생각인데 극 중에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못 그려줘도 그냥 덧칠하지 말고 쭉 가라고.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부분도 다시 찍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느낄 때 좀 끝까지 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장하게 스스로 여기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첫 번째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정도가 후시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쉽다면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서 기기 고장으로 현장에서 다 녹음이 잘 됐는데 편집할 때 사운드를 확인하니까 전부 다 유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속상했었고 한편으로 영화의 시작을 여는 건데 사운드가 조금 후시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 립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최대한 신경 쓰긴 했는데 이제 그게 몰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높아심이 너무 생겨서 또 이제 그게 아쉽다면 아쉬운 거고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전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이제 동시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시와 동시 사이로 좀 설정을 해서 약간 비디오 에세이, 영화 에세이처럼 좀 들리게끔 하면 관객분들이 또 영화를 보실 때 각자 배경에 좀 더 집중하거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비가 내렸던 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걸 받아들이니까 영화에서 비가 되게 중요해졌고 그 배우분들을 캐스팅하는 과정들도 되게 우연히 만나서 우연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필연이 되는 느낌? 이걸 우연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굳이 아쉽다면 그 사운드? 네, 사운드가 아쉬워요. 다시 찍죠. 저희가 저희 팀끼리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사운드 아쉬움 없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달팽이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진짜 미치겠거든요. 진짜 왜 저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사운드도 후시다 보니까 그 어떤 튀는 제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제가 듣기에 개인적으로. 근데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됐으니까 네,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달팽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것만큼 부끄러워하는 거랑 다르게 남들은 또 다르게 봐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배웠네요. 네. 여러분 달팽이는 그 영화의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단편으로 선공개가 됐을 때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달팽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파트가 서울극장이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소라는 네, 저희끼리는 그 이름이 파트들을 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달팽이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연기가 장국이와 함께한 달팽이가 조금 아쉽다. 저랑 한 거는 그래도 좀 낫고. 네. 그렇긴 한데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 다시 찍으면은 내가 뭐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파트너가 좀 바뀌면 나을 이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얘기해보는 거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영화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만든 사람들도 취향별로 선호하는 파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먼저 배우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관객분들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파트가 가장 좋으세요? 저는 소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어쩔 수 없는 제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달팽이가 가장 보기가 저는 어렵고 그 다음에 서울극장이 조금 그래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소우가 가장 편한 게 그러니까 조금씩 그 실제로 몇 년이 걸렸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좀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조금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배우가 자기 연기만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스스로 좀 여유가 생긴 것들이 보여가지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소우가 가지고 있는 그 톤이 좀 개인적인 취향이어가지고 네, 좋아합니다. 하성욱 배우도 저는 이명화 배우와 함께한 달팽이 제일 좋아하고 뭐 다 좋지만 그 이유가 실제로 그 얘기했지만 이게 제작 기간이 총 꽤 4년 정도를 두고 찍었기 때문에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다시 촬영하면 그 나이에 제가 아니고 그 나이에 이명화 배우가 아니라서 좀 어설프고 풋풋한 그 느낌이 그냥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요. 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달팽이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안 물어봐도 서울극장이 안 물어봐도 서울극장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우 가게 안에서 씬을 제일 좋아하고요. 씬 중에서는 아무래도 성국이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고 파트 1이 저도 제일 좋아요. 사실 그 횡단보도 앞에서의 그 두 배우의 그 연기는 정말 명연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낯서네요. 자기 장면 말고 다른 장면 칭찬하는 모습이. 저도 이렇게 너무 형편없는 모습만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첫 번째 파트가 좀 취향이었다라고 하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파트가 취향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세 번째 파트가 좀 좋았다라고. 세 번째 파트가 가장 많네요. 아무래도 지금 계절이 딱 뭔가 세 번째 파트랑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촬영했던 날짜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저희가 12월 말에 마지막 파트를 촬영했었죠. 맞아요. 네. 2022년 12월에 촬영했었죠. 이게 영화가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19년 9월에 촬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게 됐어요. 그 다음 해 이듬해 터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촬영이 좀 이렇게 연기가 돼서 한 3년이 흐른 2022년에 이게 중간에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고 혼용하던 엔데믹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서울극장을 촬영을 하고 그해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그 겨울에 이제 최종장을 찍게 되면서 영화가 완성되는 데는 4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횟수로는 총 5년이 걸린 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에는 사실 다 동료로 그냥 만났거든요. 근데 한 4년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청 좀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각자 그 시절의 자기의 모습보다 좀 성장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희가 만든 영화긴 하지만 저희의 성장 영화 같은 느낌? 저도 연출자로서 좀 더 성장한 것들이 있었고 배우들도 아마 성장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완전 동의하고요.
맞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좀 실제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외적이든 내적이든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영화를 찍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개봉 후에도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배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성욱 배우님은 또 뭐 변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당연히 뭐 그 시간이 주는 그 변화하는 그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기록이 영화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면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런 게 막 있진 않은데 그때 초심이 생각난다 그러나? 약간 막 더 잘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뭔가 그런 욕심도 아니고 어떤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영화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까지 기록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봉준 배우님은요? 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가지고요. 실제로 미망을 찍고 나서 저희가 토론토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가 제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태어나서 30 몇 살 때였지 그때? 저희가 88년생 37살인데 나이를 공개해 주지 마요. 몇 살 때였냐고. 저희가 36이겠죠? 네, 36살 때 네. 처음 그 여권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녹록지 살다가 않게 네, 녹록지 않게 살다가 그래서 영화를 찍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 여행을 태평양을 건너서 간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영화를 해서 이렇게 계속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번 해외를 나가 보니까 막 도쿄 가는 것도 되게 쉬워지고 이탈리아 가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촌놈이 실제로 진짜 촌놈이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겪어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서 미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박봉준 배우를 처음 만났는데 박봉준 배우의 모든 해외여행은 다 영화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 배우분의 모든 해외 일정에 제가 함께했던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되게 추억의 인물이 제가 돼버렸습니다. 저 친구에게. 그렇다면 이쯤에서 영화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좋았어요. 네, 좋았죠.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저희들 얘기만 했습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릴게요. 네네.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저 이 영화 CGV 용산에서 한번 보고 두 번째 감상하는 건데요. 그 사전 정보 없이 봐서 그 인물 간의 관계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3부에서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데 돌아가신 분이랑 이제 이명화 배우님, 하성국 배우님 그리고 등장하는 그 택시기사 배우님 분이랑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 동아리.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약간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쓸쓸함, 공허함 이런 것들 같은데 약간 거기에 대한 낙관 같은 것도 조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낙관하게 되는 그런 식의 감정 흐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연기를 하실 때 배우분들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진한 감정이 아니라 약간 옅은 감정이라서 더 연기가 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기를 하셨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돌아가 네 사람의 관계. 네 사람은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 관계이고 친했던 이제 한 명의 정수라는 친구가 이제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나게 되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그런 관계고요. 근데 그 말 방금 해주신 말이 너무 좋네요. 그 쓸쓸함과 공허함이 생기는데 그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연기하기 근데 모든 연기가 쉽지는 않아서 딱히 그런 감정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고 그냥 연기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전에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화의 어떤 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 전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촬영할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럽다 이 연기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런 점은 없었고 네, 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사실 이거를 만들 때 현장에서 하는 그 감정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완성된 결과로 영화를 보는 게 관객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느껴지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최대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 컵에 왜 물 받으면 안 넘칠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력 때문에 위에 이렇게 왔다가 그게 딱 넘어가는 순간에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게 쫙 흘러내리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할 때 그런 상태가 있으면 이 액션이 들어가면 그게 한 방울이 착 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뭔가 사소한 몸짓이 생기고 네. 집중을 좀 해주세요. 듣고 있어요. 연기하고 그런 사소한 몸짓이나 눈짓이나 이런 것들이 작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못 느끼는데 아마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눈에 그런 감정들을 종합적으로 느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멋지게 준비하고 연기하시면 물에 표면 장력 좋았습니다. 저는 그 정확한 그 의미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감정에는 깊이라는 게 약간 감정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저는 아이가 없고 결혼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남자의 그 뭔가 쓸쓸함이나 공허함은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거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하는 연기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땐 제가 아는 것만큼보다 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걸 최대치로 표현하려고 해도 거기에 약간 어색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뭔가 중간에 그것으로 연기를 하고 그거 대신 대사를 좀 더 정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 배역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의외의 어떤 반응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본다든지 하고 감정 전달 자체는 이런 역할일수록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것에 맞춰서 자기의 경험들이나 감정들에 맞춰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분들 말씀처럼 이 영화 자체가 좀 관객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걸 의도해서 전달해야겠다라는 영화라기보다는 연기 자체도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쓸쓸함 가운데 낙관적인 것은 이렇게 느껴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표현했을 때 이제 영화라는 게 관객분들이 봐주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영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가 핸드폰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문자를 쓰다가 지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쓰는지 이제 컷을 할애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관객분들이 저 누구한테 연락하는 걸까? 라고 상상하시게 될 때 이 남자한테 연락할까? 저 남자한테 연락할까? 아니면은 집에 연락할까? 이야기들을 각자 만드실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봉준 배우가 아까 연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연기를 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치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아닌데요? 아니니까 아니라면 뒷부분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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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단은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저한테는 이게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였고요. 근데 그 영화가 저는 그 기억을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어느 막이 제일 좋다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소울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1막이랑 2막이 없었으면은 그때 그 감정이 쌓이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막에서도 그렇고 2막에서도 그렇고 그 기억이 쌓이고 이미지가 쌓이면서 3막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대사는 마지막에 아니야 덕분이야 라고 딱 택시에서 안녕할 때 보내는 그 말인데 그게 이 영화를 정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거리에서 너를 만났던 덕분이고 그 서울극장에서 공간이 있었던 덕분이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런 덕분이야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아마 뭐 주위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 저는 엔딩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성국 배우님이 그 종로 어딘가로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종로 일지로 사이 어딘가로 보이는데 다시 그 거리를 걷고 싶어서 내리신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 엔딩 장면이. 그래서 그게 맞다면 감독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내리면서 그 비어있는 좌석을 길게 잡아주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틀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다른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파트에서 이명화 배우가 팀장을 보내고 그 거리를 혼자 걷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성국 배우가 그렇게 걷고 싶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리게 했어요. 뭔가를 건물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뭔가 보고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혹은 이 공간과 내가 인사를 하고 싶다. 어떤 류의 담배를 혼자 폈던 마음처럼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과는 다른 느낌인 거는 이 남자의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 버스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앞서 관객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쓸쓸하지만 감사하다라는 낙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처음도 잘못 내리고 마지막에도 자기가 이렇게 어딘가에 불시착하는 걸 선택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이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를 길게 이제 남자가 내리고 나서 찍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객석이 약간 버스의 뒷좌석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했었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관이라는 버스에 타서 이제 뭔가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극장문을 열고 나섰을 때 여러분의 하루는 끝이 아니잖아요. 영화는 끝이 났지만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이명하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저의 말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버스에서 내려서 저기 극장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하루가 영화처럼 이어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을 담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관객분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버스의 칸은 미래로 나아간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바람과 좀 다르더라도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나 이 영화 속에 혹시 요 경험담이나 그게 좀 녹아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 길에서 이게 촬영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촬영이나 이런 게 좀 힘드셨던 부분이나 또 뭐 에피소드 그리고 이 원래 그리고 감독님이 구상은 하셨지만 이게 편집된 부분이나 안 나온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데요. 그 편집된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 두 분이 담배를 태우는 씬이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라이터를 못 사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미안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뒷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기억 안 나? 이렇게 남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왔던 공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담배도 태우고 왔던 거예요. 같이.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우리 영화 봤었잖아 라는 대화를 둘이 나누는데 우리 그 장면을 찍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촬영을 다 해놓고 제가 편집할 때 삭제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장면이 지나치게 좀 어떤 감정이나 혹은 영화적인 구조를 좀 제시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빠지는 게 좀 더 담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을 덜어냈었고요. 그다음에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비가 안 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태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미뤘는데 일주일 뒤에 또 다른 태풍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비가 또 언제 내릴지 모르잖아요.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산을 들고 있다가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펼치는 걸로 시나리오를 써야겠다 하면서 되게 즉흥시를 쓰는 느낌으로 영화를 찍었던 게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요. 저 혼자서는 A, B, C, D까지 안들을 다 마련해 두면서 비가 내리는 순간에 언제 내리면 이렇게 연출을 바꿔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그런 거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거예요. 그 절 그런 걸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 거요? 저희 뭐죠? 절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영화를 섭외해야 돼서 영화에 나오는 미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로가 우리나라에 딱 두 곳밖에 없대요. 이제 근데 그 미로가 영화에서 필요해서 우선 있는 공간이 인천이었고 진도였는데 가장 가까운 인천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에게 여기 주지 스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왜 왔냐 해서 여기서 영화를 찍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빗자루로 쓸고 계시길래 그러면은 가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 찍으면 돼요라고 하시길래 이분 되게 무책임하시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 못한도 아닌데 그냥 찍으라고 하시네 라고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찍으면 되죠? 누구한테 허락을 맡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돼요 이렇게 주지 스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분이 막 와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눈이 막 쌓여 있으니까 다칠까봐 이제 그 염화칼슘을 뿌려주시고 직접 포대로 날라주시고 그런 걸 다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촬영을 잘 마치고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주지 스님이 어디 계시죠? 라고 하고 찾아갔는데 그 맨 처음에 그냥 빗자루 쓰고 계셨던 분이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 이런 거를 얘기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영화를 감사하게 그분들 덕분에 찍었으니까 가서 또 인사도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식당 사장님에게도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다 됐을까요? 또 혹시 네. 미망을 보려고 노원구까지 날아왔습니다. 편성대가 너무 안 좋아서 직장인으로서는 미망을 찾아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 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미망에서는 절대 상대방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단지 이제 나온다 그러면 뭐 선생님, 뭐 너, 이제 죽은 정수영 빼고요.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배우분들님께서 GV 때마다 항상 소개하실 때 남자, 여자, 택시기사, 팀장님, 연인 이렇게 소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일부러 시나리오상에 그 배역 자체에 그 호칭 이름 자체를 넣지 않으신 건지, 솔직히 이제 모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그 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두 번, 세 번 되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성에 대한 감정의 좀 여운이랄까요? 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쓸쓸함이 조금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넣으신 이유가 궁금했고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극장 파트에 보면 모더레이터 진행자 임영화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배우님의 실제 이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혹시 미망에 나오시는 배우님들의 전체적인 배역 이름이 다 실제 이름을 사용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 더는 그 서울극장 그 모더레이터 하는 화면에서 시네토크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도 이제 각자 이제 GV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여기는 수톡이라고 있고, 뭐 인디스페이스 가면 인디토크, 라이카 가면 뭐 우주토크, 뭐 아트라인 가면 시네부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시네큐브의 허락을 받고 그걸 사용하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하셨는지, 그게 여담으로 궁금했어요. 시네토크가 시네큐브 거였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시네마 토크니까 시네토크 하면 되겠다라고 상상해서 했는데 그런 게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유일하게 거의 다 확신을 하고 다 연출을 했어요. 되게 작은 부분들까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뭘 딱 제시하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스터에그처럼 여기저기에 작게 무언가를 심어 놓으면 그것들이 모여서 의미가 파생되겠지. 그리고 뭔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지라는 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이유는 이름으로 특정하게 누군가를 부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관객분들이 보실 때 그 사람한테 이입하지, 각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자기의 추억으로 자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겠다. 왜냐면 저 사람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실 테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넣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들이 남자, 여자, 아무개가 됐을 때, 대명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저 사람들도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모두 우리처럼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넣지 않았고요. 다만 이 영화에서 제가 유일하게 모르는 지점인데,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딱 하나가 그 이명화 배우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건데,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 그 칸에 진행자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떡하지 하는데 이름을 만들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본명을 넣으면 그게 맞을까? 라고 의문을 했는데, 아마 질문 주신 그것에 대한 답은 제가 막연하게 생각해 봤는데, 약간 현실과 영화의 관계성을 모호하게 하고 싶다? 확실한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라봤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열어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명확하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 결국엔 저의 선택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명화 배우가 두 번째 파트에서 술자리에서 간다라고 말할 때 거기 계신 누군가가 가요 명화 씨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사운드에서 지울 수 있거든요. 명화 씨를. 근데 그 극장에 명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요 명화 씨 하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명화 배우가 그 극장 직원인 여성분한테 해바라기를 선물하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서 그 배우랑 배우가 서희 씨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우분도 실제 김서희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명을 부르게 되는데 뭐 그 이유가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근데 그게 있어서 뭔가 이상한 지점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스스로는 받아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좋았던 부분은 정말 일상적인 진짜 내 주변이나 아니면 이런 주변 인물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더 몰입이 되기도 했었고 궁금한 거는 포스터가 되게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젠간 또 볼걸요 세상은 돌고 도니까라는 저 글이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12시에서 12시가 이렇게 돌아가서 제자리로 오는데 결국엔 뭔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 약간 이런 대사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어서 혹시 감독님, 연출님, 감독님께서 전하고자 관객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소우에서 저는 노래 부를 때 하성국 배우님이 뭔가 그 노래를 그 먼저 떠나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부른다고 하신 노래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뭔가 이명화 배우님한테 하는 노래예요. 약간 그런 감정이 뭘까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맞아. 막 노래 시작하는 때는 아니 뭐 그 정수영이 좋아했던 노래를 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에도 적혀 있고 감독님도 디렉팅을 현장에서 해주셨던 게 너가 앞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거기 사장님하고 이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보고 눈도 진짜 마주치고 장난도 치고 옛날 생각하면서 불러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조금 뭔가 지나간 어떤 인연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뒤로 갈수록 좀 엉망진창이 되긴 했지만 노래가 그런 좀 이렇게 노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 무릎을 스쳐 지금 나가잖아요. 솔직히 밖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시켜놓고 자기 시켜놓고 근데 그 나가서 밖에 있는 그 모습이 실제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니까 그런 뭔가 좀 아련한 기분이 실제로 들고 노래 좀 그날 밤에 노래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고 기분이 복잡 미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카페 공간이 약간 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성욱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앞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공간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던 거는 각자 얼굴 따로따로 화면이 분할돼서 나오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한 장면에 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장면에 담기면 서로가 서로의 시간이 한 공간에 있게 되니까 분리를 시켰을 때 이들이 결국에는 좀 더 헤어짐이 있고 뭔가 설명이 될까요? 네. 그래서 분리를 시켰던 건데 두 분은 하성욱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래서 이명화 배우가 안 나와도 되는데 앞에 서 계셨고
이명화 배우가 밖에서 찍을 때 하성욱 배우가 앞에서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렇게 대해서 그래서 하성욱 배우가 좀 그날 노래를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질문 주셨던 거,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뚜렷하게 있지 않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 지나가는 연인, 12시에서 12시 수많은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덕분이야 막 이렇게. 근데 아마 그 많은 일상의 순간들이 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지만 전부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어제의 12시와 오늘 밤의 12시는 같은 12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났던 사람도 내가 이명화 배우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오늘 밤에 내가 모르는 어떤 시간을 겪어서 내일은 조금 더 다른 이명화 배우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소한 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저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아까 이제 관객분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소우 자체로도 좋지만 앞에 1막과 2막이 없었으면 소우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왔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그 후회조차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말하는 모든 대사들은 결국엔 나 자신을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후지지 않다? 조금 별로인 순간이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멋진 일이 막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어서 가장 개봉하고 처음 느껴보는 건데, 아, 영화는 진짜 관객분들이 보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나를 완성시키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뭔가를 열심히 보내봤는데 열심히 봐주시고 걸어주시고 와주시는 느낌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성장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게 처음이라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싶은데 그런 것조차도 또 지나고 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감정은 다음 작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중간에 웃으셨어요? 예? 말씀을 너무 또 길어가지고요.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면 이 친구들이 저를 되게 놀려요. 좋은 말이었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필요한 말이요. 네, 맞아요. 제가 약간 놀리는 맛이 있는 사람인데.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렇게 앞에 여러분 혹시 죄송한데 저희가 끝날 때 괜찮으시다면 이 꽉 차 있는 관객석이 좀 너무 좋아서 같이 사진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우선 제가 네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서울극장이 언급이 되는데 혹시 네 분 혹시 서울극장 지금 폐관됐잖아요. 그 서울극장에 대한 추억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막에 나왔던 그 모더레이터 하는 장면 지휘하실 때 그게 영상 자료원인지 서울극장인지 좀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극장은 아닌 것 같고 영상 자료 같은데 혹시 서울극장은 사용 못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답해 네, 서울극장에 대한 추억? 저는 서울에서 그 부끄러운 말이지만 영화관에 별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울극장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극장 찍을 때 폐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를 처음 찍었던 네, 분이셨어요. 거의 네. 하성국 배우는 제가 장소나 지명을 생각하게 되면 전 음식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추억이 그 사мет집에서 술 먹었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서울극장 뒤에 있잖아요. 네. 네. 서울극장 많이 가긴 했는데
그 앞에 그냥 그 뒷골목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어떤 발단이 됐던 저희 둘의 우연한 만남이 있었던 날 서울극장에 실제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찍었던 단편 영화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서울극장에서 수요 단편 영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단편 영화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영하는 거에 제 단편이 이제 나와서 그거를 보러 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김태한 감독님을 만나면서 실제로 우연히 이렇게 길을 걷다가 나눈 대화로 달팽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울극장에 그런 추억이 있죠. 네. 저는 서울극장에 대한 추억이 제가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인턴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이 박물관 단편 영화 큐레이팅이랑 그다음에 촬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영사 기사님들을 찾아뵈서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극장에 있는 필름 영사 기사님을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그 영사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영사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필름 영사기가 있는 곳이 잘 없어요. 근데 서울극장에서 필름 영사기 기사님이 이제 옛날 추억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기가 영사기사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 극장의 빈 공간에서 그분이 혼자 딱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가 그렇게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서울극장이 사라진다라는 소식이 없을 때 영화를 시작했었고 서울극장이 폐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실내 촬영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찍지 못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폐관할 때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서울극장은 이제 바깥의 장면들 실제로 이제 이 하성욱 배우가 걸어 나오면서 아니죠 박봉준 배우가 걸어 나오면서 그 서울극장 뒤편에 있는 보쌈 거리로 가는데 그 정도를 담는 게 이 약간 애도하는 느낌의 최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화관 장면을 찍어야 하니까 영상자료원에 섭외 요청을 드려서 찍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서울극장에서 너무 찍고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뭐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곧 시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질문 한 2개 정도만 빠르게 받아보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항상 너무 잘 보고 좋아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장면에 대한 건 아닌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이 쌓이고 허물어지고 다시 닿고 순환하는 내용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제작하신 감독님이 평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생겨나게 될 마음속 빈자리들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좀 채워나가야 할 용기가 필요한지 혹은 익숙한 온기가 다시금 찾아올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끈기가 필요할지 혹시 좀 둘 다 필요하다면 어떤 게 우선이라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언가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고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제의 나랑 오늘 나는 다르다라고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맨날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배워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꾸 새롭게 바라보려고 해요.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면 좀 하루가 다르게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오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볼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오늘의 아름다움을 찾아야지, 오늘의 목소리를 하나 찾아야지, 오늘의 음악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순환보다는 오늘만 있는 것 같고 또 질문 주신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친구가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겠지.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박봉준 배우를 알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제가 천천히 이렇게 마음을 여는 편이라 요즘에 제가 너무 박봉준 배우한테 빠져가지고 좀 없으면 아쉽고 이렇게 요즘에 영화 때문에 자기가 되게 자주 만나는데 자주 보니까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을 굳이 나누지 않고 이렇게 뭘 내가 모른다라고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오늘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려고 좀 노력해요. 그게 답변이 될까요? 네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직장인인데 전에 봤다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되게 여쭤보시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영화 초반에 그 이명아 배우가 그 하성욱 배우는 이제 걸어가시잖아요. 대화를 하시면서 근데 뒷모습을 이제 장면을 찍으셨는데 작은 거울에 비치게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의도된 어떠한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게 이제 기술 영화는 이제 모든 게 다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촬영 감독님의 아이디어였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찍다 보니까 롱테이크 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롱테이크를 계속 비슷하게만 찍게 되면은 이미지적으로 너무 반복되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뒷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모습에서 뒷모습으로 한꺼번에 이을 수 있는 방법이 거울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제가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이들은 자기의 뒷모습을 못 보잖아요. 관객들이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우리 뒷모습을 못 보니까 이들의 뒷모습을 좀 바라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뒷모습을 거울로 비춰줬고 그렇게 되면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도 거울에서 시작해서 다시 거울 바깥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이 하성 배우가 처음에 거울에서 이제 자기 용모를 단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울이라는 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모르지만 나의 뒷모습을 비춰주는 무언가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의 빈자리들을 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의미가 느껴지실 수 있게끔 정확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느껴지시게끔 한 3번 정도의 리듬으로 반복을 했었어요. 네. 지금 더 많이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시간이 할애된 시간을 다 써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혹시 감사 인사 말씀만 마무리 인사만 이렇게 짧게 해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격 없이 즐거운 시간 갖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봤는데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뒤늦게 수습하고 이미지 관리해야지.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화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좀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 극장 직접 방문해 주시고 저희랑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뭐 더 봐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막과 2막이 없었으면 3막이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말씀과 공허함과 쓸쓸함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 저 감명을 많이 받아서 좀 당분간 곱씹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중한 일요일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세상은 돌고 도니까 언젠가 또 만나 뵙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